전기음성도에서 이어서 오늘 전기음성도로 인해서 분자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어제 했던 거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전자배치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임의의 원자 A, B의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나타낸 거예요. 얘네들에서 이 둘의 전기음성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클지. 먼저 A하고 B가 누구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A는 2주기에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고요. B는 3주기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애예요. 그럼 A는 누구야? 플로린. B는 나트륨이죠. 따라서 전기음성도는 당연히 플로린이 더 커요. 얘네가 누군지 찾지 않더라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전기음성도는 언제 커진다 그랬어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A는 2주기, B는 3주기 더 위에 있고 A가. 그 다음 오른쪽 A는 17쪽, B는 1쪽. A가 더 오른쪽에 있죠. 따라서 전기음성도는 A가 더 크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128쪽인데요. 거기에 해보기 있어요. 해보기에 한번 해볼게요. 읽어보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 네모칸에는 여기는 책 앞장에 보면 각각 원소들의 전기음성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외우라 그랬으니까 그 전기음성도를 써주는 거고, 그 다음 밑에는 점선 여기다가는 자를 가지고 각각의 전기음성도를 2를 0.5cm로, 얘는 지금 H와 H잖아. H니까 전기음성도 2.1이야. 그러면 이 길이를 1. 뭐 1.05cm, 1cm 정도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여기도 수소니까 이쪽으로 1cm, 이쪽 플로린은 얼마 그어야 되겠어요? 자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다 했니? 자, 이렇게 되겠죠? 수소는 2.1이니까 이만큼, 플로린은 4.0이니까 그 2배 정도. 다음 염소는 3.0이죠. 요만큼 될 거예요. 자, 위쪽을 보면 지금 얘네들의 공유결합 모형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한 쌍 공유하고 있고요. 여기도 한 쌍 공유하고 있고, 여기도 한 쌍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써놓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었잖아. 이 공유 전기 음성도라는 건 공유 전자를 당기는 능력인데, 그럼 전자가 플로린 쪽으로 더 당겨져 있다는 뜻. 얼만큼? 2.1과 4.0의 차이만큼. 여기는 염소 쪽으로 더 당겨져 있죠. 2.1보다 3.0이 더 크니까 그 차이만큼. 그러면 당겨진 정도가 HCl보다는 HF에서 더 많이 오른쪽으로 당겨졌겠지, 전자가. 다음에 수소끼리 있을 때는 2.1, 2.1이니까 딱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당겨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전자가 반반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형으로서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 이 전체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거든. 전자가 있는 공간이 주로 있는 데가. 산소 같은 경우도 원래 딱 가운데 있다면 전자가 여기에 고르게 퍼져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수소 쪽에서는 조금밖에 머물지 않고 대부분이 다 플로린 쪽에 가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왜? 플로린 전자를 당기니까 그쪽에 더 오래 머무르는 거야. 전기음성 차가 클수록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는 정도가 더
퍼진다고 했죠. 네. 세 개 거기 정리해 주세요. 3번에. 자, 정리했으면 여기 볼게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등하게 공유됩니다. 이와 같은 결합을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 쪽으로 치우칩니다. 이와 같은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띱니다. 이처럼 하나의 분자에 서로 다른 부분 전하가 있으면 이를 쌍극자라고 하고 그 크기를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학습지로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결합의 극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니 극성 공유결합이니. 극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극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 극 있죠. 그거예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생기는 건 우리가 극성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할 때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분자 내 전자 분포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그러니까 원래는 공유전자니까 한 개씩 내놨잖아. 지분이 반반이란 말이야. 근데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러면 나는 HF라고 하면 원래는 한 개가 전자가 하나는 내 거니까 하나만큼의 전자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수소 쪽에서만 머물러. 아니 플로린 쪽에서만. 그럼 수소의 입장에서는 내 건데 전자가 플로린 쪽으로 가서 안 오니까 전자가 부족한 상태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극이 되고 플로린은 원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수소 거까지 더 와서 1점 몇 개가 머물러요. 그럼 전자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기는 걸 우리가 극성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한 극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공유결합을 둘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수소 방금 얘기했죠.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어요. 양쪽에 다. 그런 애들은 극이 없는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보시면 전기음성도가 같은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으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같아서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을 띠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은 H2N2O2처럼 동핵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인데 그 중에 동핵, 같은 원자의 핵, 그러니까 같은 원자가 둘 결합한 걸 동핵 이원자 분자라고 하고 H2N2O2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전기음성도가 달라지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치우치는 건 우리가 비슷한 경우로 언제 또 본 적이 있냐면 이온 결합에서도 본 적이 있어. 자, 이온 결합 NaCl 생각해보면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결합이지 Na는 전자가 하나 부족해.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가 빠져나가야 돼요. 어디로? 그래서 그걸 누가 받냐? Cl-가 받아버려. 그러니까 전자 한 개가 완전히 옮겨가는 거야. Na에서 Cl 쪽으로. 그럼 Na 플러스 Cl-가 되죠. 요게 이온 결합이고요. 이건 우리가 이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건 전자 한 개가 다 갔을 때예요. Mg2 플러스다. Mg5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전자 두 개가 넘어간 상태야. 두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이 HCl에서는 보면 수소의 전자가 염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진 않아요. 이게 지금 공유결합이 영성이 돼 있잖아. 완전히 넘어갔다면 끊어지고 이온이 됐어야지. 지금 공유는 하고 있어. 그런데 염소 쪽에 좀 더 많이 가 있어. 그걸 우리는 부분적인 이런 표현을 써요. 부분적으로 전자가 같다 이거야. 마이너스니까 전하를 띈다. 이쪽은 부분적인 양전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로 쓸 때는 부분적 음전하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어떻게 쓰는지 봐. 이렇게 쓰는 거야. 델타 플러스. 이게 부분적 음전하, 양전하를 뜻해요. 자, 프린트 다음 쪽. 자, 이처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둘을 갖는 입자, 쌍극자라고 해요, 그걸. 어떤 분자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얘는 쌍극자야. 영어로 하면 다이폴. 폴은 북극 남극할 때 그 폴이죠. 노스폴. 다이폴은 다이는 두 개란 뜻이거든. 두 개의 극이 있다. 그래서 쌍극자라고 하고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들은 우리 방금 봤지? 무극성 공유결합은 똑같은 애들이 해가지고 극이 없는 거야. 치우침이 없어. 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결합하면 항상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자, 극성 공유결합하고 있는 이원자 분자의 양 끝이 부분전의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로 한 쌍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갖는 것을 쌍극자라고 해요. 자, 이 쌍극자는 쌍극자의 정도가 달라요. 우리 책에서 HF와 HCl을 화살표로 그려봤죠. 그러면 그 정도가 HF일 때가 더 컸지. 따라서 쌍극자의 힘 역시 HF가 더 큰 거야. 그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요. 공유결합에서 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동. 이게 쌍극자 모멘트야. 자, 요건 안 할게요. 이건 몰라도 돼. 자, 쌍극자 모멘트는 무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에요. 당연히 0이겠지. 치우침이 없잖아. 그쵸? 다음 뭐 밑에도 쌍극자 모멘트 크기 비교하는 건데 간단히만 보면 요 식을 보지 말고 이거는 알고는 있자.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 무슨 말이냐면 HF와 HCl에서 F가 마이너스 전자를 더 많이 가져갔잖아. 그러면 델타 마이너스지만 그 값의 정도가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HF 결합에서는 수소가 전자 하나 있었고 플로린도 하나를 내놨는데 그 공전자 한 쌍 중에 수소가 뭐 한 0.3밖에 안 갖고 있어. 플로린 1.7을 갖고 있고. 근데 HCl에서는 그 차이가 작으니까 수소가 한 0.5 갖고 염소가 한 1.5 갖겠죠. 이게 부분적 음전하의 크기예요. 플로린이 원래 전자 1개인데 0.7 더 있어. 염소 1인데 0.5 더 있어. 그 전하가 분리된 정도를 우리는 전하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똑같이 이렇게 전하가 분리가 됐더라도 둘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거리, 이게 멀어지면 우리 정전기적 인력은 멀수록 약했잖아. 여긴 반대야. 왜냐면 전자가 나눠지는데 전자가 이쪽은 플러스고요. 이쪽은 델타 마이너스야. 근데 똑같은 전하량이라도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으면 분리가 더 심하게 되겠지. 따라서 멀어질수록 쌍극자모멘트가 더 커져요. 자, 요 정도만 하고요. 요 밑에 내용도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 이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방법은 선생님 하나만 할 테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해보세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일단 찾으세요. HCl에서는 정제수도 작은 수소가 델타 플러스,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를 긋고 플러스 쪽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쌍극자 모멘트의 표현이에요. 자, 그럼 HF, CH, CCl 해보세요. 멈추고 하세요, 멈추고. 자, 다 하셨으면 HF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할 때는 사실 이 화살표의 길이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하진 않을 거야. 다음 CH는 C가 전기음소 2.5고 H가 2.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CCl은 C가 2.5, CL은 3.0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탄소더라도 누구와 결합하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델타 마이너스, 어떨 때는 델타 플러스가 된다 그거야. 자, 밑에까지 다 설명했어요. 자, 아래쪽에 표 한번 채워볼게요. 전기음소 차이 얼마씩인지 한번 써볼게요. 찾아서 쓰세요. 화면 멈추고. 자, 써보면 2.5, 2.1, 다음 3.0, 2.1, 3.5, 2.1, 4.0, 2.1. HH는 전기음소 차가 0이니까 당연히 무구성 문제고요. 나머지는 다 무구성 공유 결합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극성의 정도는 일로 갈수록 커지겠지. 됐죠? 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프린트 다음. 오늘은 할 게 좀 많다. 조금만 더 합시다. 자, 다음은 이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채웁시다. HF, HCl, HBr, HI 전기음소 차이 한번 써볼게요. HF가 1.9였고요. HCl이 0.9, HBr은 0.7, 그 다음에 HI가 0.4예요. 쌍극자 모멘트 값을 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밑으로 갈수록 이게 제일 크구나. 네, 쌍극자 모멘트는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HF가 제일 큰 값을 갖고요. 뭐 결합 길이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결합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결합 에너지, 이 결합 에너지는 뭘 의미하냐면 HF를 끊는데, 그러니까 H와 F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게 클수록 공유 결합이 더 세다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보시면 HF에서의 공유 결합이 제일 센 걸로 나오죠. 자, 그 이유는 일단 여기는 정리를 해놓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크고 그 다음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일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일로 갈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죠. 그럴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결합이니까 이것도 역시 정전기적 인력이 관여를 하는 거야. HF, HCl, HBr 다 똑같은 공유 결합이잖아.
같은 공유결합이지만 이제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도 작용을 해버려요. 여기에서 얘와 얘를 떼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인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쌍극장 모멘트가 크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갈라진 게 커질수록, 또는 결합 길이, 정적이 전력이 가까울수록 크죠.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 이 얘기예요.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요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우리 책에도 128쪽 아래쪽에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을 정전기 전위 지도, 정전기 포텐셜 맵, 정전기 전위 지도라고 하거든. 요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붉은색일수록 전자가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HCl 여기 전체에 머무르는데 요 크기가 요쪽은 작고 이쪽은 큰 이유는 수소 원자는 작고 염소 원자는 크기 때문에예요. 얘네가 겹쳐 있을 때 H가 요만하고 Cl이 이만한데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생기거든, 분자 모형이.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고요. 푸른색일수록 전자가 부족한 상태예요. 전자가 별로 없어. 이쪽은 잘 안 와. 붉은색이 진할수록 전자가 많이 머물러. 보면 전자가 Cl의 끝쪽에 주로 있죠. 수소 쪽에는 거의 안 가고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걸 뜻하는 거야. 전기음 선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Cl 쪽이 더 붉은색이다. 전자가 오래 머무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 자,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결합을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 둘로 나눴었잖아. 근데 사실은 이 둘이 이분법적으로 딱 잘려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H2 동핵 이원자 분자죠.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어요. 이건 100% 공유결합이야. 공유라는 말을 잘 지키고 있잖아. 그런데 HBr 되니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생겨버렸어요. 전자가 이쪽으로 좀 치우쳤다는 뜻이죠. HBr의 전기음 성도 차이가 얼마였어요? 0. 얼마였니? 0.7. 아, 위에 써있구나. 네. HBr의 전기음 성도 차이가 0.7이에요. 다음 HF는 이쪽이 심하게 붉은색을 띠죠. 전기음 차이가 1.9예요. 전자가 거의 없어. 거의 다 F쪽으로 넘어갔어. 그런데 NAF가 돼버리면 전자가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화가 아니라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전기음 차이가 커지게 되면. 보통 선을 요 정도로 잡아요. 전기음 선도를 2.0 차이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이건 뭐 절대적인 값은 아니니까. HF가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 중에 가장 전기음 차가 큰 애야. 전기음 성도가 제일 큰 4.0의 플로어린과 비금속 중에 제일 작은 2.0이 밑에면 거의 다 금속이라 그랬잖아. 비금속 중에 제일 작은 수소.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만 결합하는 거죠. 그때 1.9야. 그러니까 요게 넘어가 버리면 1.9보다 크면 전자가 온전히 옆에 원자로 넘어가는 이온 결합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연속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이온 결합.
자, 프린트 정리할 거 뭐 있나 보고 마무리할게. 네, 여러분 쓸 거는 뭐 따로 없네요. 여기 오타 하나 있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음수 차이가 약 2.0보다 큰 원자 사이에는 전자가 이동해서 이온 결합이 돼버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극성 공유 결합이 되고요. 같은 원자 사이에 전기음수 차이가 0일 때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 거예요. 129쪽 아래쪽에 있는 문제 써보세요. HCl은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NaCl은 이온결합 화합물이에요. 두 화합물의 결합 차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차이를 전기음성도로 설명하시오. 써보세요. 네, HCl은 전기음성 차이가 0.9고요. NaCl은 2.1이죠. 따라서 전기음성 차이가 매우 큰 염화나트륨은 전자가 하나가 다 넘어가 버려서 이온 결합을 하는 거고, 전기음성 차이가 비교적 작은 염화수소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정리하시고, 다음 얘네들이 무극성 공유 결합인지 극성 공유 결합인지 쓰래요. N2 동해기원자 분자네요. 그러면 무극성 공유 결합. CO2 뭐 분자가 어떻게 생겼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했잖아. 극성 공유 결합. HBr 극성 공유 결합. 다음 극성의 세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이 극성의 세기를 비교하려면 우리가 제일 손쉽게 하는 건 뭐예요? 전기음성도의 차이죠. 자, 그럼 HF가 딱 보이네요. 얘가 전기음성도가 2.1, 4.0이니까 1.9 차이고요. 그 다음 큰 애가 HO죠. 2.1, 3.5 그러면 1.4. 플로린, 산소, 지금 2주기 보는 거야. 2주기의 맨 오른쪽이 플로린이잖아. 그 옆에가 산소, 그 옆에가 질소. 얘가 3.0, 2.1이니까 0.9. 그 옆에가 탄소죠. 그럼 얘가 2.5, 2.1이니까 0.4. 다음 ClCl은 동해기원자 분야니까 종료 차이 0이지. 얘 왜 이러지? 네,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요거 한번 볼게.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2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들만 봤는데 3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야.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일까요? 음전화일까요? 자, 이거 볼 땐 따로따로 떼어 생각하면 돼. 먼저 요거 먼저 봐요. 이렇게. 이쪽은 어차피 똑같은 형태잖아. H랑 O면 수소는 전자를 뺏기. 오늘 과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기출문제 있죠? 거기에서 1쪽에 2번 하고, 그리고 몇 쪽이니? 7쪽에 25번, 2번, 25번 두 개 문제 풀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